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네. 자, 2차 컨텐츠 펀딩으로 또 이렇게 미스테리로 찾아뵙게 되었네요. 자, 오늘 미스테리는 어떤 섬뜩하고 기괴한 사연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제가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미스테리 같은 게 있으시다면 저희 팬카페에 업로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스테리. 여기 일생을 토크온에서 바친 한 시발년이 있어. 아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안매장 살인 사건. 여기 어느 날 콘크리트 안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백골 사체가 발견이 됩니다. 콘크리트 안에 시신을 숨긴 범인은 누구였을까? 때는 2016년 4월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청천공단에서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 옆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던 중 발견된 백골입니다. 당시 백골을 처음 발견했던 신고자 강씨입니다. 에이, 뭔가 내 발 앞으로 딱 또르르 뭐가 굴러내려오더라고. 안을 쳐다보니까 뼈가 이 사람 뼈 같은 게 있는 거야. 실제 현장 사진입니다. 콘크리트가 벌어진 틈새로 드러난 비밀. 그것은 분명 사람의 뼈였습니다. 철근의 2칸짜리 재래식 옆 계단 아래에 있었다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너비 130cm에 폭 90cm 그리고 높이 40cm의 규모였습니다. 이 안에서 발견된 백골 사체. 그러니까 이 비좁은 이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부평경찰서 강력팀장 윤창석. 입대 전후 여성으로 확인이 됐고요. 신장이 162cm에서 170cm 정도 되는 여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하다 알게 된 사실인데 오른쪽 아래 첫 번째 어금니가 생전에 탈골된 상태라는 국가서 부검의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어금니가 없었다는 그녀의 백골 사체. 너 구독 빼면 죽여버릴 거야. 또 다른 알게 된 사실은 이 여성은 몽골계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동북아시아 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중국, 몽골, 티베트 이런 나라를 들 수 있는데요. 아마 몽골 여성일 걸로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있은 이후 인천 부평경찰서 강력 3팀에서는 주변에 이런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혹시 모를 단서가 있을지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렇다 할 제보가 없었습니다. 그 시멘트 블록 안에서 발견된 것이 변사자의 유골 이외에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일체 불상에 백골화된 변사체라고만 나와 있을 뿐, 그 어떤 소지품도 옷가지도 그 어떤 것도 없이 그저 알몸 상태로 매장이 된 몽골의 한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 라면 스프 봉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같이 파묻힌 것이죠. 그리고 담배 한 갑이 있었습니다. 국산 담배 하나로.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해 틀을 만든 뒤 시멘트로 시신을 매장한 범인, 어쩌면 범인의 것일지도 모를 이 물건들을 조사해봤지만 아쉽게도 DNA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어떤 관계자들과 아니면 연고감이나 지리감이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어떤 소행으로 판단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그녀가 처음 발견됐던 시점에 그녀가 놓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사망한 지 한참이나 된 이 백골이 매장돼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데 꽤나 많은 재료와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변화를 눈치채는 이는 주변에 정말 아무도 없었을까요? 현장의 옆 공장 사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만 아는 거죠? 저기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이겠죠. 아는 사람은 말이죠. 뭐 공장이 붙어 있긴 하지만 저희는 전혀 잘 모르고 있어요. 공단 내 식당 사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뻔한 놈이 죽인 건데 지금 잡지를 못하는 거죠. 네? 사장님은 뭔가를 알고 계신가요? 누굴 염두에 두신 건가요? 그 뒤에가 다 산인데 이 세상에 계단 밑에다가 묻는 수가 있느냐고요. 공장 부지 뒤쪽엔 전부 다 산입니다. 청천공단은 주변이 전부 산으로 둘러싸인 형태입니다. 공단 내 어느 위치에서도 쉽게 산까지 닿을 수 있는 청천공단, 빠른 걸음으로 걸을 경우 2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가까운 산을 두고 건물에 시신을 묻은 범인. 만약 그 직원이 그랬으면 사장이 뭐 누가 여기다 공구리 쳤어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장이 치면은 직원들은 뭐라고 안 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사장님이 했나 보다.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유, 주인 아니면, 그 공장 주인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건물 주인 같으면 틀림없이 이것이 언젠가는 밝혀지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파헤쳐진다는 것을 알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이 사람을 이렇게 건물 안도 아니고 바깥에다 이렇게 매장시켰을 리가 있겠어요?
당시 건물을 구입한 이에 앞서 이 건물을 소유했던 이, 그리고 이곳에서 공장을 운영한 업주는 몇 명이었을까요? 최초는 1973년 10월 20일 양모 씨가 양계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당시 이곳은 양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건물이 건축돼 백골이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3번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1990년 윤모 씨, 2000년도 박 씨, 박모 씨, 2003년도 서모 씨와 이모 씨. 공동 소유군요. 자, 1990년도에서 2000년도 때까지 이 윤모 씨 첫 번째 건물주, 이 건물주가 건물을 소유한 시기, 해당 건물에는 총 7개의 업체가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함께 입주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서 2003년도 두 번째 건물주, 이 두 번째 건물주는 2000년 건물을 매매해 3년간 소유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업체들이 바뀌었겠죠. 첫 번째 건물주를 인터뷰해봤습니다. 그 박모 씨라는 사람은 임대업자인데 뭐 세놓고 자기는 서울에 있는 걸로 알았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뭐 건물만 소유했을 뿐이지 여기 나타날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공동 소유를 한 서모 씨와 이모 씨, 세 번째 건물주는 2명입니다. 이곳의 공장을 운영하다 이곳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떠났습니다. 마지막 2년간은 임대인만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범인은 왜 대부분 건물주가 머물고 있던 이곳에서 시신을 유기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프로파일러 권일용 씨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반드시 개입을 할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곳은 야산이 있는데 매장할 장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굳이 그런 여러가지 준비물이 또 필요한 걸 가지고 피해자를 은닉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 이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당시 그녀를 안매장하는 날씨가, 계절이 겨울이었다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땅바닥이 얼어 있었을 테니까요. 야산의 겨울에 사람을 묻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방해 요인도 있었을 것이고요. 전혀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개가 짖는다는 것, 뭐 누군가가 목격을 한다는 것, 본인 입장에서 두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빈 공장을 지키기 위해 키워지는 개들이 많습니다. 이는 범인에게 아주 큰 장애물이었을 것입니다. 범행을 은폐할 때 보면 사고의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떡하니 이곳이 어떻게 보면은 최선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전문적이진 않더라도 충분히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쫓는 범인 역시 시멘트를 가까이에서 접해본 인물일까요? 현장에 남은 콘크리트에 그 답이 있을까요? 저희는 건설기술연구원 류금성 박사님을 만나봤습니다.
이 자체는 붙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이 흔히 공사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프라이머, 이 접착제거든요. 시멘트와 바닥 표면을 붙이는 이 작업을 전문가들이 접착제라고 판단한 그것은 시신에 닿았던 콘크리트, 그리고 건물의 콘크리트 사이에 명확하게 그어진 검은 선이었습니다. 이 접착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콘크리트를 친 다음에 1, 2년 있다가 위에서 다시 콘크리트를 치면 사이가 잘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설기술연구원 고경택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건축이나 건설에 대해서 아는 분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런 접착제를 쓰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시신을 콘크리트에 매장한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이 콘크리트는 원래는 강한 알칼리도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서 반응을 하게 되면 pH 농도가 1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중성화라고 하거든요. 시신에 닿았던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이라 보라색으로 반응을 한 반면 원래 건물의 콘크리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만큼 중성화가 진행이 된 이후에 이 콘크리트로 매장을 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건물을 짓고 10년 정도는 경과가 된 다음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설한 시점은 04년도에서 08년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콘크리트 중성화 정도를 측정해 시신이 매장된 시기를 추정했는데 그 결과 2004년에서 08년 사이로 나타났는데 함께 발견된 라면 스프 봉지가 시중에 유통된 기간과 담뱃갑 디자인이 사용된 시기를 종합해 봤습니다. 1990년에 지어진 해당 건물 시신이 매장된 시기는 06년도부터 08년 사이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06년도와 08년 사이, 그 당시에 건물 주인이 의심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건물주가 1층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단순히 세입자나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세 번째 건물주였던 서모 씨와 이모 씨, 그 공동 소유 기간이었던 06년도와 08년도 그 사이, 그 시기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장과 서 사장이라고 불렸던 이들은 03년 건물을 구입한 뒤 1층에서 각자의 단자 공장을 운영했었다고 합니다. 여기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수정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관할할 수 있는 공간에 영원히 은닉하는 게 가장 발견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요? 일단 가장 합리적인 것은 이 건물의 주인이었던 사람을 역추적하는 것이 타당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건물주이기에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건물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공장을 운영했던 두 사장. 당시엔 1층 내부에 수세식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건물주들은 백골이 묻혀있던 구조물 옆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들은 건물이 생긴 변화를 전혀 몰랐을까요? 친구 사이라는 건물주들 중 먼저 이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누구세요? 안 계시는데요? 잠깐 좀 대화를 해볼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요. 경찰도 안 만나요. 경찰도 대화가 안 된다고 계속 진실되게 얘기했는데도 정말 깨끗한 사람인데 계속 자꾸 막 조사하니까 무슨 죄라도 진 것 마냥. 건물의 과거 임대인. 저희는 기억을 하는데 유골이 들어간 턱이 있다는 걸. 서 사장은 또 기억이 전혀 없었대요. 거기 분명히 턱이 있었는데 이 백골이 나온 곳이. 근데 이 사장은 있다 그래요. 저는 기억을 해서 이 사장한테 물어봤을 때 이 사장은 있었다고 그러고 서 사장은 그 턱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골이 매장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기억했다는 이 사장. 반면 건물의 공동 소유자였던 친구 서 사장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가 좀 가까웠었는데 이제 좀 틀어진 거죠. 그래서 건물을 팔게 된 거죠. 건물을 팔자는 이 사장과 팔지 말자는 서 사장의 갈등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서 사장을 찾아가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발견된 백골에 대해서 서 사장은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입니다. 이 발견된 백골에 대해서 취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선생님께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 백골이 나온 곳에 대한 취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 그걸 취재해요? 예? 그걸 뭐하러 취재를 하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이미 조사 끝났는데, 응? 백골 이야기가 나오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서 사장과 그의 부인. 저희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힘들어도 다 해드렸어요. 다 해드렸는데 저희한테 뭐가 돌아온 줄 아세요? 그래요. 저희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완전히 사람을 사주해가지고 뭐 했다면서 막 그런 질문들 막 쏟아내고 있을 때 저희 아주 불쾌했어요. 이게 질문이냐고요. 예? 저희 안사람이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좀 회복 중이니까 그만 돌아가시죠. 저희는 할 만큼 했습니다. 뭘 했다는 얘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알 제작진은 당시 찾아갔을 때 하지도 않는 질문을 가지고 저희에게 이 유머를 화를 냈으며 남편 서씨가 나서서 달래봐도 아내의 흥분이 쉽게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위치에 선생님께서 건물을 소유하셨을 그 당시에 그 콘크리트가 타설이 됐었던 그 구조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몰랐어요. 예? 몰랐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친구 있죠, 그 이사장. 이사장은 판다고 그러고 저는 안 판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실갱이를 하다 보니까 나도 그 당시 이제 갑자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 팔자. 그래서 팔게 된 겁니다. 그 건물. 저희요 기왕에 참는 거 혹시라도 개발될까봐 저희가 팔지 말자고 그런 거예요. 뭘 은리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아시겠어요? 맞아요. 이 집사람 말대로 개발될까봐 그런 거예요. 개발될까봐. 맞아요. 그 당시 개발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건물값이 좀 오르나 싶었죠. 근데 그게 저희를 그렇게 의심할 만한 일이었나요? 문제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서 사장. 건물을 팔지 않으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재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에 하나 서 사장님을 거쳐간 직원이나 누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발견된 분이. 아 정말 미치겠네 진짜. 저기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직원이 그럴 수 있다.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 저 좀 나가주세요. 그만하시죠. 대부분의 웃음과 차분함으로 우리를 대하던 서 사장이 이 순간만큼은 얼굴이 굳어집니다. 저희는 이수정 교수님께 서 사장의 인터뷰 도중 표정에 대한 변화와 이런 상황들을 낱낱이 보여줬습니다. 이분 있잖아요. 상당히 좀 부적절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감한 질문을 하면 마치 서로 짠 것처럼 아내가 끼어들어요. 그리고 남자분이 옆에서 자꾸 웃어요. 시종일관 이렇게 뭐가 여유로운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전문가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장의 부인. 저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건물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다니까. 그 일은 저한테는 가슴 아픈 일이라고 이 사장님의 와이프분께서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가슴 아픈 지점이 과연 어디일까? 이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감정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서 사장이 범인이라면 함께 공장 일을 해온 아내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조심스럽게 가져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이 백골 사체가 발견된 이 현장에 시멘트 한 포대는 40kg입니다. 이 시멘트 한 포대 40kg이라는 이 무게는 성인 남성 2명이 들기에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매장의 7포대 가량을 사용한 것이죠. 백골이 발견됐을 당시의 사진. 콘크리트가 3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이엔 콘크리트가 잘 붙을 수 있는 접착제를 사용한 것이죠. 누수공사 업체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바로 붓고 물 붓고 또 붓고 물 붓고 이렇게 겹겹이 쌓으면 이렇게 돼요. 예.
가로채 붙는다고 해도 7포대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외부에 수도시설이 없었던 이곳에서 1.5리터 생수병 42개의 분량의 물을 범인 홀로 나를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조력자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이 의혹 속에는 건물의 공동 소유자였던 이 사장도 분명 용의자 선상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이 시신을 매장했다면 건물을 왜 팔았을까요? 수일이 지나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자신과는 분리되어 있는 심리적인 안정기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3년 11월 24일) 현장의 사진입니다. 누구도 몰랐던 오랜 죽음, 매장된 모습은 단 한 차례. 지난 2013년 11월 24일 촬영됐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이는 한 청소업체 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장님은 그 구조물을 보셨던 기억이 나세요? 그렇죠. 이제 그 계단 밑에 슬레이트하고 블록 깨진 거. 예.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죠. 이 사진 기억합니다. 사진 속 콘크리트를 한눈에 알아본 대표. 그런데 이 사진은 사장님이 직접 찍으신 건가요? 아니요. 예? 사장님이 직접 찍으신 사진이 아니면 누가... 아니요, 이 사진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경찰은 이 사진을 서 사장의 휴대폰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서 사장은 이 사진을 청소업체 대표가 보내준 거라고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건물 청소업체 사장을 만나봤습니다. 이 당시 일요일인데요. 11월 24일. 예. 여기 장부에 적어놨어요, 제가. 사진에 찍힌 날짜의 업체는 다른 곳을 작업했었습니다. 여기다. 예, 천청돈. 여기 그 12월 18일이네. 예. 제가 여기 청소한 날짜가 12월 18일이에요. 예.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이는 이 사진은 서 사장 자신이 찍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저희는 서 사장을 찾아봤습니다. 당시 현장 사진이 찍혀있던... 네, 이게 선생님 휴대폰에 있네요. 저기 뭐야, 예, 청소하는 사람이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나한테 그걸 왜 물어봐요? 그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안 보냈다는데요? 에휴. 청소업체 대표를 직접 만났다는 얘기에 당황한 듯 보이는 서 사장. 황급히 자리를 떠버립니다. 왜 사람 밥 먹는 곳까지 쫓아와서 이러세요. 그만하시라고요. 예? 밥 좀 먹읍시다. 처음 만날 때 봤던 그 여유로운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장난 비밀을 콘크리트 안에 숨겨버린 이 범인은 백골이 발견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4월 28일) 발견된 백골 시신은 무연고 공지를 거친 뒤 6월 3일 강화군 공설묘지에 매장됐습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시간은 10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이름을 찾지 못하면 6월은 화장이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콘크리트 안에 갇혀있던 그녀. 언제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찾을 수 있을까요?
20대 전으로 갈색머리 염색을 했던 그녀는 분명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좆된다. 야, 간만에 소름 돋네 이거. 야, 씨발. 아니, 씨발, 사진 이거는 너무 명확하잖아. 야. 이게 어떻게 미제야? 그러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되나? 공장단지에서. 근데 저 청천동 저 공장단지가 진짜 그 보면은 되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 공장단지라는 곳이 저녁 되면 되게 이 조용하거든요. 조용하고 사람도 많이 안 지나다녀. 외국인 노동자들이 숙식하고 있는 그 숙소에서도 그냥 그들끼리 이렇게 뭐 주거 공간이니까. 야, 이거는 산에다가 안매장 안 한 게 너무나도 좀 그 의도가 보이는 명확한 그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서사장과 이사장. 근데 이 법이라는 게 참 그래요. 무턱대고 의심이 된다고 그 심증만으로 서사장과 이사장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 거짓말 탐지기를 돌려볼 수 없는 노릇이야. 확실한 어떤 그 증거를 가지고 또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물증이 없으니. 에휴, 너무 안타깝다. 오늘 미스테리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해주세요. 예. 뭘 얘야 이 새끼들아. 지금 내가 방송 1시간이 몇 시간이야? 9시간 했어. 맞지 않아? 넘었어요.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9시간 했어. 9시간. 9시 10분에서 10분.
자야지. 나 이거 기억나. 4년 전에 다뤘는데 또 다루니까 더 발전된 방송 능력에 또 다시 이걸 또 한번 되새기니까 재밌네. 예, 재밌어. 난 했던 사건인 줄 나중에 알았어. 중간쯤 알으셨죠? 이거 내가 했던 거라도 또 되새기는 것도 재밌는데? 그죠? 근데 나는 진짜 내가 그 생각했을 때 최악의 어떤 진짜 소름 돋고 무서운 사건은 이거 그 알이 좀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다루는지 모르겠어. 내가 기억하는 최악의 최고로 무서웠던 사건은 방송에서도 내가 얘기했어. 뭐였냐면 아빠, 엄마, 아들, 딸 넷이 있었는데 아빠가 출근했어 아침에. 그리고 엄마랑 아들이랑 딸이랑 있었는데 엄마랑 아들이 같이 딸을 참수했어. 시흥 그건가? 시흥 악기 사건? 시흥 악귀 사건. 그거 한 번 더. 딸이 귀신 들렸다고. 딸이 악귀가 들렸다고 하면서. 그리고 키우던 개도 죽여버려. 딸을 같이 죽이고. 둘이서 같이. 이거는 그냥 뭐 거의 실사판 곡성이야. 곡성. 시흥 악기 사건. 2016년도 8월 시흥에서 구두수성공인 아빠가 그 출근 준비를 했는데 하고 있다가 거실이 시끄러워서 나와보니까 부인이랑 아들이랑 딸이 키우던 푸들이 악령에 씌었다면서 셋이서 막 이런 난리를 피우고 아빠가 뭐 하는 거냐고, 니네 지금 왜 그러냐고 화를 내니까 딸이 무서운 눈빛으로 아빠한테 화를 냈다고. 아니 걔가 악기가 들렸다니까. 뭔 소린가 싶지. 뭔 소린가 싶지. 왜 저러나 싶고. 출근 시간이 돼서 왜 이래 너네 왜 그러는 거야? 그러고 이제 출근을 하고 그 20분 정도 이제 지났어. 오전 6시 20분. 아빠가 나간 사이에 셋이서 합심해갖고 걔를 죽이고 몸통이랑 머리를 분리해서 머리를 양동이에 넣고 삶으려고 했어. 그게 이제 그 악기를 막으려고 하는 행동이래. 카메라가 과열됐대. 야, 문 열어줘. 이거 방에서 그런가 보다.
아씨 카메라 꺼진다. 아 무서워. 악기다 악기. 지독한 악기다. 내가 이건 또 얘기하는 이유가 그냥 나는 진짜 이게 최고 레전드야. 그냥 뭐 근거도 없고 뭐 그냥 그런 그 뭐 명분도 없고 뭐 아무런 그런 그 저 이 사건 전조 뭐 증상이나 뭐가 없어. 그냥 화목한 가정이 갑자기 남편이 출근 준비하고 있는 그 와중에 거실이 시끄러워 갖고 나가니까 셋이서 그냥 개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야. 막 악기 들렸다면서. 출근한 지 20분 만에 개 몸통이랑 목 떼갖고 그냥 머리 양동이에 넣고 막 삶아버리려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악기를 막으려는 행동. 그러고 이제 10분이 지났어. 딸이 갑자기 손을 벌벌벌벌 떨면서 자신의 목을 졸라.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말려. 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근데 이제 엄마가 야 걔한테 들려있던 그 악기가 내 딸한테 옮겨갔다. 야 그러고 있던 와중에 아들이 뛰어와갖고 엄마랑 이 동생이 오빠가 이 엄마랑 그 아들이 달려와서 동생을 엄마에게서 떼어내서 화장실로 옮겼다. 그러니까 오빠가 엄마랑 동생이 이렇게 싸우니까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이제 아들한테 칼이랑 망치 갖고 오라고.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칼로 딸을 수차례를 찔러. 아들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망치로 옆구리랑 얼굴을 마구 쳐.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딸이 죽었어. 그래서 목이랑 몸통을 떼내. 오빠랑 엄마가. 그리고 엄마가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 아들이 집에 있다가 아빠한테 전화로 뭔 소리야? 예? 뭔 소리야? 뭐 약간 저거 진이 그게 말하는 것 같은데? 친이를 내가 켜놓은 적이 없는 뭔 소리야? 방금 못 들었어요, 형도? 휴대폰이나 뭐 아이패드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 악귀다. 야, 내 핸드폰 방송용 핸드폰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 안방에 있는 거 갖고 와. 여기 있는데요? 어? 여기 있잖아요. 5시 22분에 아파트 방송을 하진 않을 테고 뭔 소리야? 아니 진짜로 들었잖아. 저 들렸어요. 씨, 악귀다. 제가 악귀를 참수하고 올게요. 뭐야? 아니 형 안방 쪽에서 소리 났다니까. 안방을 가봐. 쫄아갖고 새끼가. 형 거 그 뭐야 태블릿 PC나 이런 거 봐봐. 아니 근데 그게 갑자기 소리가 날 리가 없는데 뭐야 뭔 소리야? 어디서 난 거야? 약간 안내 음성 메시지 같은 게 들렸었어. 태블릿에서 나 소리가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실에서 난 거 같아. 네, 휴대폰에서 나온 것 같아요. 휴대폰이 가만히 있다가 왜 소리를 내? 뭐, 갖고 와봐, 갖고 와. 아이 나 헤이구글 안 해놨어. 뭔 소리야 왜 이래. 재미나이 나 안 해놨어. 시골인데 여기? 어? 줘봐.
줘봐. 나우브리프 이거 들어왔네. 나우브리프. 아 나우브리프는 아니야. 아니 씨발 뭐야. 이건 근데 내가 봤을 때 아파트에서 난 소리 같은데? 뭐라 하긴 하더라고. 아파트 저기 안내 음성 같아. 안내 음성이랑 비슷하긴 했어요. 그래. 작게 들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전화한 거야. 아빠, 내가 내 동생 죽였어요. 뭐? 엄마랑 같이 동생 죽였다고요. 그래갖고 아빠가 내가 지금 당장 갈 수 없으니까 지인을 보내갖고 상황을 알아보게 이제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지인이 집에 간 거야. 저기 아버지 지인이야. 그 연락 받고 왔어. 문 좀 열어봐. 화장실을 들어갔어. 목이 떼진 시신을 발견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바로 경찰에 신고한 거지. 아들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고, 그 경찰은 당일 오후 6시 반경에 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자수하러 온 엄마를 체포했어. 경찰서 앞에 서성이고 있던 거야. 이 사건이 진짜 기가 막힌다. 나는 그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데 딱 가족이. 공유 정신병을 의심했대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엄마가 병을 앓고 왔었고, 그 또 골 때리는 게 할머니가 무속인이었고 외가 쪽. 병이 일시적으로 잦아들었을 때 무속인의 길을 거부했대. 그리고 기독교에 귀의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딸한테 이제 계속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그랬대. 근데 신내림을 안 받은 거야. 신을 거부한 거지. 집단 단체 갑자기 무슨 진짜 골 때리지? 범인과 피해자, 딸이랑 엄마. 그러니까 이게 그 할머니가 무당 그러면은 그 딸이 신내림을 받아서 길을 이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면 딸한테 가 또 그게. 신병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5일 전부터, 그 사건 있기 5일 전부터 밥도 잘 안 먹고 굶고 막 종교에 의한 창란, 환각 이런 현상들을 겪었대. 아들이 또 진술을 했는데 사건 발생 10일 전인 8월 9일부터 엄마한테 강요를 받았는데 야채, 과일, 이 채식만.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몰래 라면 끓여 먹고 배달시켜 먹고 그랬대. 그리고 사건 발생 이제 5일 전 등산을 했었는데 엄마랑 솔잎을 막 만지더니 엄마가 접신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랬대. 그리고 몸에 좋다는 산 열매들을 친척에게 선물했지만 갑자기 산 열매에 독이 들었다면서 버리라고 전화했다고. 자기가 선물해준 산 열매가 독이 들었다고, 먹지 말라고.
그리고 두 자녀들에게 단식을 강요하고 물도 먹지 말라 그랬었다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정리할 것이다. 깨끗하게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대. 애들한테. 그리고 한여름이었잖아. 8월이면. 그때 자꾸 그 아파트 앞에 소나무를 하루 종일 만지작거리더래. 그리고 집에 또 화분이 있었는데 화분에도 갑자기 악기 들었다고 하면서 집 밖에 다 내놓고 그리고 그 집에서 키우던 화분들 싹 다 집 앞에다가 이렇게 내다 놓고 현관 앞에다가 이곳에 있는 모든 화분들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써놨대. 스케치북에다가.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사건이 일어난 19일 새벽까지 자녀들이랑 계속 얘기하고 토론하고, 엄마가 악기가 딸한테 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한테 들었던 것 같다면서 후회하고 오열을 했다고. 집단 히스테리일 가능성도 있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은 루머래, 루머. 그래서 이제 그 가해자들이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완전한 루머였다라는 게 밝혀졌어. 교차 검증이 끝난 거야.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9월에 정신감정을 위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던 엄마랑 오빠 둘을 이제 퇴원시키고 유치장에다가 수감시켰다고. 오빠는 정신병이 없었다. 엄마한테는 징역 20년, 친오빠한테는 징역 19년. 구형을 처음에 그렇게 했고, 엄마는 놀랍게도 무죄, 아들은 10년형을 받았다고. 엄마의 이 심신상실이 인정받은 결과였다고. 존속살인죄인데 아들은 10년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나오겠네. 올해. 존속 살인 및 시체 훼손이야. 시체 훼손. 시체 훼손도 이 죄가 추가가 된다. 이 사건의 잔인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은 복역 중이며 곧 이제 올해 나올 것이고, 엄마는 남편이랑 같이 시흥에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미쳤지. 진짜 골 때리지. 나는 이거만한 레전드가 없다고 봐. 난 이거만한 레전드가 없다고 봐. 진짜 나는 오컬트 영화나 이런 거에서 봤던 것처럼, 영화 유전, 랑송, 그리고 곡성, 이런 영화에서나 다룰 법한 그런 소재처럼,
여호와의 증인은 그거는 완전 아니었대잖아. 이 가족이 사이비 가족도 아니었대잖아. 그러니까 신병이 걸려서 그런 거지. 신내림을 받지 않아서 신을 거부하면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운명이다 생각하고 이제 그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존나 골 때린다. 아니, 이게 제일 무서운 거 같지 않아?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모르지. 당신 나이가 26살이었는데 완전 애도 아니고 26살의 정상인 아들이 엄마가 시킨다고 망치 갖고 와갖고 자기 동생을 엄마가 이렇게 막 쭈시는데 옆에서 망치로 같이 그렇게 범행을 자행하고 있는 게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니? 정신감정 받았더니 완전히 정상인이었대라잖아. 그러니까는 10년을 징역형을 받은 거지. 옥살이를 그렇게 한 거지. 검색해봐. 그대로 나와. 존나 골 때려 이게. 난 최고의 그 사건이었다고 봐. 이게 그 아래 왜 안 나오냐면 그냥 깔끔하게 해결된 사건인데 너무 잔인하니까. 딸이 죄를 진 것도 아니야. 그냥 강아지를 죽이고 난 딸이 손을 이제 피 묻은 손으로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갑자기 모두가 어떤 그런 광기에 휩싸여 있었던 거지. 그 당시에 그 집에 있었던 그 세 사람 한 명은 죽었고 그들은 알겠지. 나는 이 가족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해. 내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이거. 레전드. 그냥 말 그대로 이게 오컬트 아니냐? 현실 오컬트. 미스테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녹화 종료해주세요.